1시 30분 상황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건희 사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오후장 SOS로 다 코로나19 관련주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안이 만큼 첫 번째 상황실로 들어가 보죠. 주말 새 이 뉴스를 보고 정말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거예요. 물론 오늘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700명대긴 하지만 1000명대를 처음으로 넘겼습니다. 이거는 코로나19가 전파되고 나서 가장 많은 수치였는데 그래서 오늘 진단키트주들이 상승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가장 직접적으로 지금 떠오르는 게 그렇죠. 저도 주말에 이제 뉴스를 보고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라든지 코로나 그동안 이제 수혜주들이 월요일 날은 좀 많이 오르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 이제 시제는 사실은 좀 최근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한 28만 원대 정도에서 유지를 하다가 최근에 20만 원도 한번 깨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은 한 6% 정도 반등이 나오면서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백신 이슈가 나오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좀 하락하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런데 시젠을 중심으로 한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다시 올라오는 이유는 백신은 나왔지만 여전히 현실은 백신을 맞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백신이 나오더라도 사실상 진단키트는 계속 사용될 수밖에 없다라고 봤을 때는 시젠이 지금 실적 대비 주가가 너무 싸다라고 계산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너무 비싸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면 굉장히 싸죠. 현재 주가는 싼데 문제는 그게 이어질 거냐 중간에 끊길 거냐 이런 이제 미래에 대한 가치를 따졌을 때 이제 주가를 논쟁이 좀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내년까지는 진단키트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이제 신속 진단키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진단키트 종류도 좀 많아졌는데 그만큼 이제 경쟁이 심화된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1위 업체인 시젠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 해외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지금 유럽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오늘은 독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실상 봉쇄를 했습니다. 락다운을 실행을 했는데 결국에는 진단키트의 사용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좀 우리나라 이슈 때문에 반등을 했지만 사실은 4분기 실적이 나오면 4분기에 생각보다 실적이 그러니까 3분기보다 잘 나올 회사는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럼 오히려 그때는 시즌이 좀 주목받을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충분히 사봐도 될 자리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즌 측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매출이 1조 원을 넘기면서 전년 대비 무려 10배 이상 늘어났고 그래서 그런가 배당도 주당 1,500원 발표가 나왔거든요. 내년도 실적이 좋을지 백신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시장에서 우리가 접종될 수 있는 건 내년 한 중반? 그렇죠. 하반기? 이렇게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때까지는 시즌의 실적에서는 변함이 없게 좋은 모멘텀으로 작용하겠죠? 일단 거의 규모 면에서는 계속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검증된 의약품이라는 게 특성상 검증된 거를 주로 쓰려고 하고 그럼 유럽 사람들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이런 시즌을 계속 활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 4분기에 이어서 1분기까지 전망이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즌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그 이유는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주가는 이미 좀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전고점을 뚫고 간다, 최고가를 뚫는다라는 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네. 그동안 최근에 급락했던 부분 정도 되돌림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백신 보급이 되더라도 계속 진단은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지금 우리 정부도 진단을 계속 늘리기 위해서 사실은 진단검사 하는 데를 선별 진료소를 굉장히 늘렸죠. 한 150개를. 네. 그러면서 결국에는 방법은 현재는 백신을 맞고 전 국민이 한 60%가 맞고 치료제가 완벽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치료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진단은 또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 수요는 오히려 폭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원래 그전에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을 했다던가 의심 증상이 나타났을 때만 검사를 받게 해주는데 지금은 무증상자들도 저 검사 받고 싶어요 하면 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만큼 진단키트의 수요는 당분간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저희 으뜸님께서 사장님이 본인 자산으로 이 주식을 산다면 사실 의향이 있으신지를 여쭤보셨어요. 저는 제가 여기서 얘기할 때 항상 보수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편이고 네.
근데 항상 저는 제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제 돈이 있으면 산다 안 산다 뭐 제가 지금 샀는지 안 샀는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죠. 예, 뭐 산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고 싶으신 분들,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가격 전략 들어볼게요. 지금 매도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신 거잖아요. 얼마치의 가격을 볼까요? 지금 정도는 뭐 매수를 들어가도 괜찮은 타이밍인 것 같고 오히려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좀 기다리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추세가 뭐 당분간 전 세계 지금 일 확진자가 한 70만 명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당분간 한 1, 2월 이제 추이가 꺾이기 전까지는 좀 이어질 걸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목표 주가를 아주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뭐 하락하기 직전 가격인 뭐 한 26만 원에서 28만 원 구간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가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외에 오히려 더 이제 더 확산 국면이 더 커진다든지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뭐 추가 상승도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뭐 지금 단계에서는 26만 원에서 28만 원 구간 정도의 매도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매수도 가능하고요. 되돌림 현상 나타날 것이다. 26만 원에서 28만 원 사이에 매도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코로나19 관련주 재택근무주로 한번 볼게요. 회사에서도 집에 있으래요. 나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재택근무 원격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대표적으로 ECS를 한번 볼게요. ECS는 어떤 회사인가요?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어요. 뭐 사실 여러 가지 다 하는 회사긴 한데 주로 보면 뭐 인터넷 관련된 소프트웨어, 네. 뭐 그다음에 그 이제 이게 관련주로 부상받은 이유가 사실은 그 화상회의나 네트워크 솔루션 이런 걸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즘 보면은 뭐 사실은 G20 정상회의라든지 뭐 아니면 이 정상 간의 회담 이런 것들도 다 화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이 지금 많이 보급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의 다 뭐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진행을 하고 있죠. 해외 지금 뭐 외국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발생 이후 재택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회사도 있고 네. 거의 뭐 한 8, 90%가 재택을 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저희 회사도 뭐 지금 한 30% 재택근무를 지금 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재택 관련된 뭐 원격 관련돼서 일할 수 있는 집에서 PC만 있으면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회사들이 지금 수혜를 받는 상황이고 ECS 같은 경우는 지금은 뭐 그 화상회의 관련돼 영상회의 관련돼서 지금 좀 주목을 받아서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코로나19 관련주들은요, 사실 가장 큰 변수, 악재가 백신의 개발, 치료제 개발이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백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이 재택근무를 한번 경험해본 회사들, 기업들이 이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라지진 않을 것이다. 재택근무 형태가. 그래서 ECS라든가 재택근무주들을 길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어떤 업종은 네. 보면 굳이 사무실이 필요 없는 업종들도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일을 하면서 거의 뭐 이메일이나 뭐 메신저만 있어도 일을 할 수 있는 파일이 주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서류도 대부분 파일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번 기회를 거치면서 사실은 코로나 국면이 해소되더라도 계속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오히려 비용이 나가지 않고 뭐 사무실 임대 비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공간 확보를 위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줄여나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코로나가 잠재워지고라고 하면 대면 관련된 업무도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쪽 뭐 섹터는 좀 성장 동력을 조금 잃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 이번 기회에 좋아졌던 부분 결국에는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 국면인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기업의 생산성은 그닥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들이 온라인으로도 소비를 활성화돼서 소비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일부 서비스업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당분간 이 추세는 코로나가 끝나고 나도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근데 하지만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사실은 어느 정도 종식이 되면 또 이쪽은 이미 다 깔렸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면 이쪽은 성장 동력을 좀 잃을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 회사원들에게는 재택근무제라면 우리 아이들에게는 온라인 교육주가 네. 있잖아요. 사실 온라인 교육주도요. 백신 개발 이야기 나오면서 완전 그냥 추세가 꺾이는 듯 했거든요. 근데 이게 웬일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지금 거의 뭐 특수학교들마저도 온라인 교육으로 하라, 나오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데 비슷하게 재택근무제랑 온라인 교육주를 봐야 될까요? 투자 전략 세울 때? 근데 온라인 교육주는 생각보다 조금 약한 모습이죠. 근데 이제 이것도 어느 정도 다 그 반영이 된? 구조가 다 이제 들어가 있죠. 네. 뭐 설치는 다 되어 있고 요즘에 이제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온라인 교육도 보면 뭐 쌍방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되어 있고 초기에는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지만 지금은 좀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이제 주가는 이미 한번 반영을 하고 지금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게 올라가고 있지는 않은 모습인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이 온라인 교육이라는 게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기존 학원 사업들을 사실은 온라인으로 많이 대체가 됐죠. 네. 예, 뭐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도 대부분 온라인으로 지금 강사들이 돈을 벌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서 이런 결국에 인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전히 확산 국면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별도로 실적을 좀 체크해가면서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뭐 단기적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올랐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매도 타이밍을 보시는 게 좀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온라인 교육주까지 들어봤고요. ECS에 대한 전략을 세워드릴게요. 지금 더 들고 갈지 지금 22%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도를 고민해 볼까요? 저는 제가 이제 아까 그렇게 질문이 나왔는데 네. 저 같으면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면 저는 본인의 그냥, 자산이라면. 예, 본인의 제 돈이라고 하면 이제 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지금 오늘 단기적인 이슈 여기서 만약에 그럼 확진자가 다시 500명까지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하면 또 빠지겠죠. 예, 그건 이제 그런 건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은 추세가 좀 높아졌다가 이게 다시 더 강해질지 아니면 거리두기를 사람들이 경각심이 생겨서 또 떨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다라고 봤을 때 지금 이제 한번 이렇게 폭증은 한번 나올 거라는 예측은 다 누구나 했기 때문에 지금 정도는 매도를 고민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굳이 지금은 사시는 구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ECS의 경우에는 따로 가격 전략 드리지 않을게요. 7,0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시고 8,000원 이상에서 매도. 현재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매도 타이밍을 따져볼 때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황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게 되면 병상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택이 또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서울 병상이 포화 상태라고 해요. 이러다가는 정말 집에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영향받고 있는 음압병동 관련주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것도 음압만 따지면 사실은 뭐 오텍이라든지 코오롱 글로벌이라든지 몇 회사가 없습니다. 뭐 GH 신소재? 그렇죠. 뭐 네. GH 신소재도 있는데 네. 그런 이제 음압만 따지면 그런데 사실은 이 병동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뭐 사실 이동형 그 컨테이너 박스 같은 이제 병동을 짓는다는 얘기도 나오죠. 그런 것 때문에 또 SY라는 또 종목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같이 맞물려서 지금 움직인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저는 핵심은 코오롱 글로벌이랑 한 오텍 정도가 되지 않겠나 음압병동 관련돼서는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SY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적으로 병상이 부족할 때 뭐 지어야 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텍은 좀 좋은 게 이동형 관련된 음압병실 사업을 하는데 이 약간 병원에서 이런 걸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필요 없어지면 큰일 나죠. 돈만 들이고 사실은 그렇죠. 네. 관리가 어려울 수 있죠. 근데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로 만든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좀 각광을 받는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이쪽 부분은 일시적으로 지금 뉴스에 좀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오텍은 원래 사실은 냉장고 그 편의점에 있는 큰 냉장고들 있죠. 네네. 그런 거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본업은 그쪽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택의 이동형 의료나 음압병동의 수요가 실제로 이 뉴스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측해봐도 괜찮은 거예요? 가끔 보면 이유 없이 테마를 묶여서 가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실체가 있는지 궁금해요. 실체는 뭐 지금 현재 서울시나 경기도나 다 늘려야 되는 병동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예비 네. 병동을 만들어놔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수요는 좀 많이 발생할 걸로 보이지만 네. 이게 이 회사 전체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되지 않겠나 네. 싶습니다. 그건 정말 숫자가 찍혀야지 예. 저희가 알 수 있고 추측하기는 좀 어렵죠. 하지만 오텍의 경우에는 이 테마주로 묶일 수 있는 여건들을 충분히 갖고 있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텍에 대한 가격 전략으로 마무리해 볼게요. 이 종목은 어디까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이것도 사실은 뭐 이슈에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저는 한 전고점 부근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코로나 확진자 수에 따라서 이제 되게 주가 폭이 등락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쪽으로 묶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 회사의 본업보다는 음압병실이 늘어나냐 뭐 안 늘어나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뉴스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도 타이밍을 조금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좀 내일이라든지 모레 뭐 확진자가 더 늘어난다라고 하면 오버페이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18,000원 부분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안 그러고 여전히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지금 뭐 한 16,000원대 넘어가 있는 상황이면 뭐 매도를 수익 실현 한번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1시 30분 상황실 전해드렸고요. 이건희 차장님 보내드리기 전에 저희가 네. 여쭤봐야 될 게 생겼어요. 지금 대웅이랑 대웅제약 한번 흐름 네, 보시면요. 네. 갑자기 대웅의 주가가 오늘 17% 급등 보여주다가 현재 2.62%의 상승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숨에 갑자기 상승폭이 반납이 됐고 대웅제약의 경우에는 VI가 발동되면서 현재 6%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네. 변동성이 큰 모습입니다. 대웅과 대웅제약의 경우에는 그동안 코로나19 치료제 때문에 특히나 경구용 치료제 기대 때문에 계속 급등을 보여주는데 약간 털고 가려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반영된 걸까요? 아직 새로 나온 뉴스는 없는데요. 일단 뭐 대웅이랑 대웅제약은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보톡스 논란도 여전히 같이 있죠. 이번 주에 또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뭐 전수조사를 다 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뭐 사실은 지금 굉장히 보톡스의 가장 원조격인 회사가 메디톡스가 계속 지금 안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관련된 반사 수익도 같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올라온 거는 그 이슈가 좀 강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 때문에 아마 좀 부정적인 얘기가 나와서 좀 빠지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톡스 관련된 뉴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대웅과 대웅제약이니까요. 이 종목도 예의 주시해 보시고요. 저희가 마감 때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지금까지 상황실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